스웨덴은 천국이라고 한다. 최소한 대한민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스웨덴을 천국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스웨덴은 천국이 맞다. 질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외국인 남자들에게는 스웨덴은 확실히 천국이다. 두뇌 활동을 평범한 수준에 살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요즘 스웨덴에서 뭔가가 아주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걸 금방 알아챌 수가 있다. 외국인 범죄자들을 다루는 스웨덴 언론의 아주 수상한 플레이를. 며칠 전 스웨덴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생겼다. 9살 난 어린 여자아이가 당한 아주 끔찍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어떤 공권력 있는 스웨덴 언론에서는 이 피해자의 나이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지 않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는 겨우 9살이었다. 피해자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방법을 통해 읽는 자로 하여금 그 피해자가 아마 어린 여자아이가 아닌 여성일 거라는, 아니면 최소한 18, 19, 17의 어떤 청소년일 거라는 그런 착각 효과를 얻기 위해서일 것이다. 이 범죄가 아주 심각하고 잔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일부러 누군가가 만드는 게 아닐까. 그런데 이 피해자는 겨우 9살이었다. 9살. 피해자 나이를 정확히 밝히지 않는 방법을 통해 분명히 가해자의 죄를 최대한 감소시키려는 그 누군가의 의도 역시 보인다. 겨우 9살 된 어린 여자아이를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살인하려 했던 그 범인은 1년 전에도 스웨덴의 한 여성을 성폭행했고 경찰에 조사받았으며 그 범죄의 중요성으로 요주의 인물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외국인 살인미수, 아동 성폭행, 아동 상해치사 범인은 지난주에 스웨덴 이민국, 스웨덴 정부로부터 스웨덴 영주권을 받았다. 스웨덴은 정말 천국이다. 스웨덴 여자를 굴욕적이고 잔인하게 성폭행하고 강간을 하고 폭력을 행했던 바로 그 외국인에게 스웨덴 정부와 이민국은 스웨덴에 평생 머무를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스웨덴에서의 삶을 환영하고 허락해 주었다. 스웨덴에서 분명히 추방될 것이라고 믿었던 그 중대한 성범죄자가 범행 후 스웨덴 정부와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받았다는 것이 시사하는 것은 바로 웰컴 투 범죄. 스웨덴이란 나라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도 되는, 그런 마음대로 해도 되는 나라구나 라고 느꼈을 것이다. 세상에 이러한 나라가 있을까? 정말 스웨덴은 천국이다. 스웨덴 공영 방송 뉴스는 물론 신문들은 마치 저기 위에서 어떤 언론 지침서를 받은 것처럼 하나같이 이 외국인 남자 범죄자를 옹호하기에 바쁘다. 9살짜리 여자아이가 스웨덴 좌파들이 감싸는 외국인 범인으로 삶과 죽음을 오고 가는 이 순간, 같은 동네에서 또 다른 12살 어린아이가 또 외국인 남자 범인에게 성폭행 당했다는 기사가 뜬다. 언제나 그렇다. 스웨덴 좌파 집권당 정치가들은 자기네들만 똑똑하고 자기네들만 선하고 자기네들만 옳다고 믿고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 스웨덴 좌파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외국인, 난민들이 저지르는 잔인한 범죄에 쉬쉬하고 언론이 이를 깊이 다루지 못하게 감독하고 컨트롤한다. 왜 그럴까? 그들이 얻는 이득은 과연 뭘까? 솔직히 스웨덴 사람들은 그들이 얻으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단지 침묵하고 있을 뿐이다. 스웨덴 집권당 좌파 사회민주당이
난민들을 이용해서 얻으려고 하는 게 뭔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그들이 우매하다고 생각하는 스웨덴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침묵하고 있다.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더 웃긴 것은 스웨덴 사회 잘못으로 이런 외국인 범죄자들이 생긴다라는 논리를 사회민주당 사람들은 계속 펼치고 있고 스웨덴 국민들이 그것을 믿기를 강요하고 세뇌시킨다. 스웨덴 사람의 잘못이다. 스웨덴 사회의 잘못이다. 이런 범죄가 생기는 것은 모두 다 스웨덴 사회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들은 말한다. 라고 그들은 쓰고 있고 사람들에게 세뇌시킨다. 그러면 그 9살 된 여자아이는 바로 그 아이의 잘못으로 피해자가 되었던 것일까? 너무나 간단한 논리다. 사회가 잘못했기 때문에 스웨덴 사회의 잘못으로 난민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스웨덴에서 마음대로 사람도 죽이고 성폭행도 할 수 있고 그렇단 것인가?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말해야 된다. 말할 수 있는 그러한 건강한 사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당신들이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바로 당신들도 사기꾼이랑 똑같은 것이다. 자신의 죄를 말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사기꾼 당사자는 앞으로는 그런 짓을 범하지 않으리라고 배우는 것이다.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는 당신들도 바로 사기꾼이다. 이에 반해 스웨덴 남자가 무슨 잘못을 하면 신문과 방송에 진범 확인이 채 되지도 않았는데 얼굴과 이름이 대문짝하게 나온다. 역인종차별이다. 단 한 번도 스웨덴이 천국이라고 느껴보지도 못했고 경험해보지 못한 나는 요즘이야말로 정말로 스웨덴은 찐 천국이었네라는 말을 자주 되뇌이게 된다. 요새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스웨덴 사회상을 나타내는 몇 개의 댓글을 가지고 왔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휠레프테오 지하도에서 자신의 인생을 망쳐버린 9살 어린 아이를 생각하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이 아픕니다. 굴욕스럽게 성폭행 당하고 잔인하게 또 아주 비참하게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 9살의 여자아이는 나는 S대에 투표하지 않지만 즉 S대는 스웨덴의 극우 정당 이름입니다. 나는 S대 극우 정당에 투표하지 않지만 나는 이 외국인 놈에게 정말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나는 어제 SVT 뉴스, 스웨덴 공영방송입니다. SVT 뉴스에서 외국인 범죄 남자가 너무 불쌍하다고 말하는 걸 듣고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 SVT 뉴스를 방송하는 사람은 그 외국인 남자가 힘든 어린 시절 때문에 이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9살짜리 이 불쌍한 어린아이와 아이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없었습니다. 이 글을 남긴 사람은 자신은 결코 인종차별주의자도 아니고 스웨덴 내 극우 정당을 지지하는 사람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에서는 외국인에게 조금이라도 안 좋은 말을 한다거나 표현을 하면 당장에 인종차별주의자로 손가락질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 외국인에게 함부로 말을 하면 큰일 납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총격, 폭행, 구타, 강간, 성폭행 및 vernedringsrån은 이제 스웨덴 사회에서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는 사건, 사고, 뉴스 내용들입니다. 제가 여기에 vernedringsrån을 해석을 할 수 없었는데 아마 이 단어는 이런 죄는 이런 범죄는 한국에서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일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영화 속에서나 나오는 그런 잔인한 범죄죠.
미국 영화나 이런 영화를 보면 그냥 묻지마식으로 아무나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을 납치를 해서 차 속에 집어넣은 다음에 아주 멀리 가서 폭력을 가하고 그 다음에 이 반쯤 죽은 사람을 데리고 그 사람의 가족한테 데리고 가서 가족들 앞에서 온갖 모욕과 굴욕과 구타를 또 한 번 더 한 다음에 돈을 뺏어가는 그런 강도 범죄의 한 형태입니다. 이게 두 단어의 교합인데 vernedering 이 말은 아주 굴욕적으로 사람을 인간으로서의 도달할 수 없는 극치의 수치심을 느끼게 한다 이 말입니다. vernedering. 그리고 그거 플러스 론이 강도. 그러니까 강도 짓맛 하는 게 아니라 강도해서 돈만 뺏어가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자존심과 모든 것을 짓밟아 버리는 그런 아주 잔인한 형태의 범죄죠. 이런 것이 스웨덴에는 비일비재하고 너무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버네드링스론을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스웨덴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냥 어느 순간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사건에 말려들게 되는 것이죠. 이 댓글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스웨덴에는 최근 10년 동안 이런 영화 속에서나 보일 수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댓글입니다. 범죄가 만연하는 스웨덴 사회의 이러한 심각한 문제로 스웨덴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잘 못 지내고 있습니다. 누가 감히 자신의 아이들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감히 저녁 해가 지면 외출을 할 수 있을까요? 정말 무서운 세상입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해가 지면 밖에 외출할 수 있나요? 스웨덴은 위험합니다. 또 다른 댓글에서 찾은 단어입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여러 댓글에 많이 보입니다. 이 단어가 후이카 베드, 병든 세상이다. 미쳐도 오지게 미쳐 돌아간다. 진짜 아픈 세상이다. 정상의 머리로는 생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병든 세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 사람들에게는 천국이라고 알려져 있는 스웨덴에서 매일매일 매순간 일어나는 거죠. 스웨덴은 천국입니다. 스웨덴은 무서운 프레임들이 존재합니다. 잘못한 외국인에게 잘못했다고 말해주면 당신은 인종차별주의자야. 당신은 외국인 혐오주의자야. 극우 정당 지지하는 사람이지. 라는 수식어를 수여받고 스웨덴 사회의 공공의적이 암암리에 되고 맙니다. 또 큰 사적 피해를 입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인종차별주의자는 어쨌든 이 단어 자체에 아주 나쁜 의미가 있고 좋은 단어는 아니니까요. 또 스웨덴에는 다른 무서운 프레임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환경보호도 물론 중요하지만 국익보호 차원에서 또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 방어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원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원전 폐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하면 당신은 좌파 환경당원들로부터 혹은 환경당을 지지하는 좌파로부터 공격을 받고 사회 공공의 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의식이 없다 이거죠. 의식이 없는 사람.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친환경을 외치고 생각 없이 친환경 노래를 부르고 신봉해야 됩니다. 아니 겉으로는 아주 친환경적인 좋은 착한 사람이라고 연극을 해야 되는 거죠. 전 세계에서 환경, 난민 이 두 문제는 아주 심각하고 아주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반하는 어떤 무언가가 감지된다면 다들 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경주의자로 보여야만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해야 되는 거죠. 인종차별주의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안 되니까요. 환경주의자, 환경보호자, 인종차별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완벽한 천사이고 약간 거기에 반하는 사람들은 바로 악의 무리에 속하게 되는 거죠.
또 스웨덴에는 다른 무서운 프레임이 있습니다. 현 좌파 집권당 즉 사회민주당과 다른 정치적 의견과 개인적 소신을 보이면 당신은 한순간에 극우파, 부르주아로 받아들여지고 사회의 악으로 치부되며 불쌍하고 당신보다 힘없고 가진 것 없는 자들을 개무시하는 인간 멸종으로 낙인 찍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말로 소살, 그게 바로 사회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소살, 소세스바리의 소살. 당신이 만약 소살이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소살가 아니면 당신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현 좌파 집권당 사회민주당 소살, 그들의 주요 지지층들은 노동자 계급입니다. 즉 노동자들의 정당이 바로 사회민주당이고 쉽게 이해를 하자면 스웨덴 정당들을 쉽게 이해하자면 그러니까 좌당파들, 벤스터파티의 좌당, 왼쪽파, 좌당파, 좌파는 보통 자신들의 이데올로기를 믿는 지식인들이 많이 지지하는 정당이죠. 스웨덴에 또 존재하는 다른 프레임으로는 스웨덴에 살러 들어온 사람들은 외국인, 이민자, 난민 이러한 사람들은 스웨덴 사람들보다 지적으로나 경제적, 문화적으로 하위에 있는 존재들이다. 고로 선하고 능력 있는 스웨덴 사람들이 당신들을 도와주고 구제해주고 보살펴주고 또 보조금도 주고 해야 된다. 이런 프레임입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이민자 난민들은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어낼 능력들이 없기 때문,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이 좋은 나라 스웨덴에 들어온 거니까 이런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한국에서 제가 왔다고 얘기했을 때 너희 나라에 초코 쿠키 없지? 스웨덴엔 초코 쿠키 있으니까 한번 맛을 봐라. 이런 얘기도 제가 들었었고, 아마 스웨덴에서 살고 있는 많은 외국인들이 이런 적고 크게 아주 교묘한 이런 무시, 이런 것들을 많이 느끼고 살았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인종차별이라고 봅니다. 이민자들, 외국인들이 스웨덴에서 백인 스웨덴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어서 각종 보조금들을 받아야만 살 수 있다는 게 바로 이러한 발상 자체가 인종무시적이고 인종차별적인 거죠. 당연히 난민이 스웨덴에 왔을 때 몇 년간 어느 정도까지는 이러한 기본적인 보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사회 제도 자체가 이러한 사람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배워주기보다는 낚시를 못할 테니까 우리가 계속 물고기를 그냥 계속 줘야 된다. 이러한 발상이 사회보장제도의 근간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챌 수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에서 스웨덴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에게 스웨덴 기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왜 당신들은 당신 나라를 끝까지 지키지 않고 여기로 왔느냐? 근데 이 자체가 아주 큰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라고 비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스웨덴 그 어떤 기자들도 어떤 언론도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다른 전쟁이 난 곳에서 온 외국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었거든요. 즉 그 말은 우크라이나인 같이 백인들은 당연히 똑똑하고 능력이 있으니까 끝까지 자기 나라를 지켜야만 했는데 우크라이나가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백인이 아닌 난민들한테는 그런 질문조차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스웨덴 사람들은 백인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난민들은 당연히 자신의 나라를 지킬 수 없을 것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그러니까 무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종 무시적인 발상이 조금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즉 이 말은
이놈이 머리는 좋은데 공부만 좀 열심히 하면 반에서 1등 할 수 있는데 하는 애한테는 선생님들이 공부 열심히 하라고 막 이렇게 추궁하고 뭐라 하잖아요. 하지만 공부해도 안 될 거야, 머리 없으니까, 이런 애들한테는 솔직히 선생님들도 그렇게 열심히 시키려고 잔소리 안 하잖아요. 바로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스웨덴으로 들어오는 외국인, 이민자, 난민들에게 어떤 것을 정당하게 아주 분명하게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들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들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냥 보조금만 주려고 하는 거죠. 요구를 하지 않고요. 즉 사기꾼에게 사기꾼이라고 말하지 않으면 당신도 바로 사기꾼이야, 이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기꾼을 어쩌면은 어떤 사회 전체가 만드는 게 아닐까요? 그러니까 난민들이나 이민자들이나 외국인들이 스웨덴에 와서 계속해서 보조금 시스템에 중독이 되도록 만드는 어떤 악순환. 왜냐하면 그 근처에는 그들을 믿지 않으니까, 그들의 능력을 믿지 않으니까, 또 그들이 무엇을 잘못하는지 정말로 꼬집어주지 않으니까 자신들의 잘못,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고쳐나갈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사회에서 중대한 성범죄, 살인, 미수까지 저질러도 영주권이 금방금방 나오니까 좌파 사회 민주당에 실망하고 당을 떠나는 스웨덴 노동자 계급들의 표수를 메꾸기 위해서 혹시 난민들을 정치에 이용하는 건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 난민들의 수를 아주 압도적으로 늘려서 빈 스웨덴 노동자 계급들의 표수를 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스웨덴에서 낚시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니까 보조금에 계속 의존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보조금에 이제 중독이 계속 되는 거고, 또 보조금 액수가 웬만한 직장보다 더 많으니까 또 계속 그렇게 계속 살게 되는 것이고, 또 사회민주당은 계속해서 그 보조금 액수를 늘려야만 할 것이고, 보조금으로 모든 국세가 들어가게 되니까 당연히 뭐 의료시설이나 학교, 그 다음에 경찰수, 뭐 간호사 교육 이런 것들은 뒷전에 물러나니까 당연히 스웨덴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 복지는 그 질이 떨어지고 계속 낙후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람들은 계속 하루가 다르게 세금을 많이 내는데 그 돈들이 계속 보조금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중요한 부분에는 쓰여지지 않게 되니까요. 국민들의 귀중한 목숨과 안전을 담보로 또 국민들의 삶의 질을 파괴하면서까지 그 복지의 질을 파괴하면서까지 정치가들의 사리사욕과 정치적 커리어를 이루려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생깁니다.